진행을 맡은 포항시 홍보 담당한 박재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골목 상권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님 참석하십니다. 다음은 정혜종 포항시 의회 의장님 참석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강덕 시장님께서 골목 상권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발표드리기 전에 우선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발표할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 골목 상권 회복 경제 활성화 부분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간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또 영업 제한 금지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나고 또 이렇게 긴급 구제 형식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거의 다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서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정혜종 의장님하고 우리 안병국 운영위원장이 나오고 계십니다만은 의회와 우리 시청이 친밀하게 의논을 해서 오로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하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오늘 여러분에게 발표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부는 재원 중에 일부는 기정 재원을 활용을 하고 또 일부는 의회 추경 심의 과정을 거쳐서 긴급하지 않는 것은 뒤에 확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어떤 부분은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도 함께 있다는 것을 감안을 드리고 거의 대부분의 재원은 사실은 우리 시비로 충당이 거의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 구제가 굉장히 긴급하기 때문에 정혜정 의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의회가 추경을 해소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적절한 시기를 못 맞추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리 의장님하고 의장단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적절히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확보하는 재원은 추경을 정확하게 거쳐서 확보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발표자료 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하고 집합금지 영업 제한에 따라서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굉장히 감소가 됐습니다. 대부분 매출액이 50% 내지 60% 감소가 되고 방문객은 70% 내지 80% 감소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 총 5,862개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또 점포 공실률도 24%나 됩니다. 숙박업소도 굉장히 투숙률이 급감을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고 여행업계는 거의 1년간 휴업 상태나 다름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책과 골목 상권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과 상권 회복을 해서 민생 경제를 살려나가도록 노력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5개 분야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가 가장 심한 그런 금지업종, 그다음에 영업 제한 업종에 대한 긴급 구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적인 골목 상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다음에는 전반적인 세제 감면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취약계층, 아주 그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과 일자리 제공 문제. 그다음에는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우리 지역의 산업 다변화나 일자리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긴급 피해 구제 지원입니다. 여기는 총 125억 4천억을 125억 4천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과 영업 시간 제한에 따른 피해 업종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우리 지역에 총 565개소가 있는데 개소마다 200만 원씩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부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 집합금지, 즉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각 업소당 300만 원 주는 것 외에 우리 시비에서 200만 원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이나 카페, 노래 연습장, PC방, 숙박시설, 여행사, 실내 체육시설, 직접 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같은 영업시간이 그동안 9시로 제한됐던 거, 오늘부터는 1시간 연장해서 10시로 갑니다만은 9시로 제한해서 굉장히 피해가 많았던 총 11,303개소 업소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부에서는 별도로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업종이 가장 사실은 피해 호소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도 그 임대료, 높은 임대료, 세금 계속 내고 있는데 반해서 이 수익은 많이 줄거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업 자율 중단업소입니다. 우리 지역에 목욕탕이 거의 한 10개소나 집중 감염이 됐습니다. 전수조사하기 전에. 그래서 자발적인 형태의 목욕탕 영업 중단을 업소가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에 응했기 때문에 응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100만 원씩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총 100개소 정도 예정입니다. 이러한 그 긴급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은 오늘부터 11일까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홀짝제로 해서 접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신청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골목 상권 회복입니다. 우리 지역의 포항사랑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미 이전에도 전국 최대 규모로 해서 우리 지역 상권이 회복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년 내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총 5천억의 상품권을 의회와 협의해서 발행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좀 일찍 괜찮지 않겠냐 해서 장초 계획이 3천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올해도 여전히 이 백신 맞는 것이 연말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작년과 맞춰서 2천억을 증가시켜서 총 5천억 원의 사랑 상품권을 저기 발행해서 우리 골목 상권에 살리는 데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입니다. 도비 20억을 포함해서 올해 40억을 투입을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부담 완화,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작년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50만 원 업체당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지역에 총 약 12,000개 업소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제품 판로 개척입니다. 얼마 전에 그 수산물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를 해봤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 직거래 장터를 이렇게 해보니까 구룡포 과메기 같은 경우에 아주 불티나게 팔려서 결국은 온택트 판매가 굉장히 효력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 제품에 대한 온택트 비즈니스,
또 그 라이브 커머스,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 직거래 장터 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제품이 제대로 팔려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목 상권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오천의 헬로 부대 거리, 또 주파의 깡통 골목, 각 한 500m 정도 되는 그 골목을 조금 가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상징 게이트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가는데 좀 밑바탕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공영 주차장, 장옥 개축이나 시설 현대화 사업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죽도시장 공영 주차장은 올해 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상가 주차장 역시 마찬가지고 흥해시장 주차장을 올 11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해시장 장옥 중에 3구간을 올해 안으로 개축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상인대학 운영이라든지 특성화 시장 육성이라든지 이러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업이나 단체, 유관기관별로 전통시장과 1:1 매치를 통해서 연중 장보기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연중 내내 전통시장이 좀 활력을 띨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비대면 장보기 배송 서비스를 해서 온라인 정보 장보기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찾거나 상가를 찾는 사람들이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주차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부담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상가 주변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2시간 내로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설 연휴 동안에는 나흘 동안에는 종일 무료 개방을 하도록 해서 전통시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음식업체 또 숙박업소 이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났을 때도 대비하고 이 손님이 적을 때 대대적인 환경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개별로 지원한 대역이 3천만 원 이내에서 입식시설을 바꾼다든지 주방을 바꾼다든지 화장실을 현대형으로 바꾸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은 한 개소당 500만 원 범위 이내에서 침구류라든지 또 도배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서 코로나 이후의 경쟁력을 확실히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파트 세제 감면과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지금 그 장사도 안 되고 매출액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세금 내는 거, 그다음에 임대료 내는 것이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착한 그 임대 사업 운동 뭐 이런 것도 펼쳤습니다만은 올해도 착한 나눔 임대 사업 범시민 운동을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대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평균 10%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그 임대료의 인하액의 50%를 건축물 재산세에 감액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건별로는 100만 원 이내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서 임대인에게도 좀 도움을 주고 임차인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등 지방세 감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이런 것들도 개인이나 법인이나 또 소상공인들한테는 작지만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면을 해서 도움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도를 5%입니다. 그것을 1%로 감면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 전통시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 차원에서 특례보정, 2차 보전 지원, 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신용 보정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술 지원, 수출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에 대한 수주를 80% 이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 지역에 돈이 떨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형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예산 중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신속 예산 집행을 해서 최소한 60% 이상이 우리 지역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역 하도급 수주가 우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복지와 일자리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가 극히 곤란하거나 또는 소득이 아주 상실된 분들,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다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계비를 최대 6개월, 어려비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위기가정 한시적 긴급 복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5,800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자금 지원 부분을 또 이번에 특수한 걸 했습니다. 우리 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1% 나눔 사업으로 계속 적립해 놓은 재원들이 있습니다. 그 6,500만 원하고 포스코가 사랑의 열매 기정 기탁금으로 기탁한 게 있습니다. 그 8,500만 원을 합쳐서 그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노점상이라든지 또 일용 근로자라든지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 중에서 의외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500세대를 선정을 해서 최대 50만 원씩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입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사업도 올해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던 엄마 참손단이라든지 아이 행복 도우미 등은 우리 시에서 벌써 몇 년째 시행을 해서 도까지 확대돼서 다른 시군에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 총 14,040명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로나로 취약해진 계층이 어르신하고 장애인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총 한 16,000여 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으나마 일자리를 제공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능한 한 이 75% 이상이 상반기 이내 집행이 돼서 근본적인 경제적 안정적인 기초를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중장기적인 대책입니다. 즉 산업 다변화와 근본적인 일자리 확충입니다. 그간에 사안별로 몇 번씩 브리핑 드렸습니다만 다시 종합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산업 제도약입니다. 여기는 총 1,354억 원을 들여서 철강 예타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포항에 가시적으로 올해 4월달에 철강 거점센터를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착공을 해서 여기에 관광기술센터와 함께하면은 우리 지역의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철강 거점센터를 제대로 세웠을 경우에 고용이 최소한 1965명 정도 창출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계산입니다. 2차 전지 부분은 메카도시를 지향해 나가는데 올해도 확실하게 그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이 5월달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포스코 케미칼도 이미 작년도에 착공식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연말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가 6개 공장을 올해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배터리 규제자연 특구 지정과 함께 해서 우리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가 올해 6월달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가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지금 공모해가지고 거의 당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한 연계해서 이 특구 사업자, 즉 그러니까 특구
배터리 특구 사업과 관련된 전후방 중소기업들이 대거 우리 지역에 올해는 유치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 파크 조성 부분도 올해 예타를 추진해서 제대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탄소산업 클러스터 구축도 함께 꾸준히 해서 이를 통한 장기적인 이 도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블루밸리 2단계 지역이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시인데 오늘 이 블루밸리 2단계 착공의 의미는 1단계가 이제 제대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LH에서 2단계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우리 시의 요구와 그 자기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오늘 그 착공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1단계 지역은 공장 지역도 있지만은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착공하는 2단계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산업단지입니다. 거의 공장이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루밸리 3단과 영일만 4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K 배터리 타운 포항을 반드시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와 헬스케어 산업 전진 기지화입니다. 한미사이언스와 작년에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MOU를 했기 때문에 올해 그것들에 대한 가시화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화되면은 설명을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자유구역에 바이오 신성장의 대표적인 인프라를 할 수 있는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가 올해 4월달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린 백신 실정 지원센터도 6월달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지식산업센터도 올 3월달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준공한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와 함께 우리 바이오 클러스터가 확실하게 우리 경제 자유구역에 형성이 되고 그에 따른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도 올해도 포스텍과 함께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작년에 산자부로부터 클러스터 조성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 기업 집적화 단지를 만들고 수소 연료전지 부품 소재 성능 평가 센터라든지 국산화 실증 시범 단지 등을 조성을 해서 수소 연료전지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포항이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과 연료전지 발전소 이 MOU를 했습니다만은 곧 공장 착공식도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동의 해양문화 관광도시 거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일만 관광특구도 몇 년 전에 지정이 됐습니다만은 국제적 규모의 해양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국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와서도 포항에 관광을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거점화를 시켜나가겠다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반 사업으로서 작년에 착공한 해상 케이블카, 그 다음에 올해 2021년도 국비로 확보한 해양복합 전시센터, 컨벤션 센터, 우리 동부초등학교 뒤에 세우는 거 그거, 그 다음에 화랑공원에 위치할 특급 호텔과 생활용 숙박시설, 그 다음에 화랑공원의 포스코에서 만드는 조형물, 클라우드 이런 것 등이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작년에 착공한 도시마천 생태 보급 사업 등과 같은 이러한 사업들이 점차 확장돼서 우리 포항에 4개 하천이 점차 복원되고 또 운하와 함께 하면은 대표적인 수변 도시가 되기 때문에 포항은 국제적인 관광 도시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제 여객부두가 코로나 때문에 뭐 대대적인 행사를 못 했습니다만 작년 11월달에 준공이 되고 또 여객 터미널이 올해 10월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내년 정도는 완공이 돼서 코로나가 끝나고 국제 크루즈가 대대적으로 포항을 거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철강 산업 고도화 또 배터리 사업, 바이오 산업, 헬스케어 산업, 해양 문화 관광 사업들이 제대로 어우러지면은 우리 포항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창출 12만 개, 그다음에 100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코로나 동지역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구정 연휴에 사람들이 이동이 많고 또 그간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한 것을 감안해서 한 세대 한 명 이상 전수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 연휴 전후에서 사람들이 너무 이동하고 또 다른 데서 오다 보면은 우리 지역에 감염자가 여기에 감염의 실을 뿌려놓고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니까 언론 여러분 그 점을 계속 좀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여러 다중 이용업소, 목욕탕이나 헬스클럽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고객들이 들어갈 때 반드시 유증상 여부를 체크를 하고 발열이라든지 그다음에 꼭 장부에 기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좀 안전한 포항이 백신 맞기 전까지 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이 도와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설 연휴까지 정부에서 5인 이상 모임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꼭 올해 이걸 올 추석 구정 연휴 동안에 지켜져서 우리 포항이 이렇게 어렵게 잡아놓은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이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소비가 되는데도 많이 좀 계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혜종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인들께서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포항 경제가 잘 아시겠지만은 아주 힘듭니다. 힘들고 또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다 감내하시고 또 이렇게 협조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역 민생 경제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이강덕 시장님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이죠. 5가지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5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긴급 피해 구제 지원, 포항사랑 상품권 및 골목 상권 회복. 그다음 세 번째는 세제 감면 및 민생 경제 안정. 그리고 네 번째 사회적 취약계층 긴급 복지 및 민생 일자리 확충. 마지막으로 철강 미래 신산업 다변화 일자리 창출인데 다 중요한 여러 가지 대책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사항이 이제 긴급 피해 구제 지원입니다. 이제 집합 금지 업종이라든가 영업 피해 업종, 또 영업 자율적으로 중단해 주신 여러 가지 목욕업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제 긴급 자금을 이제 설 전에 이렇게 이제 지급한다는 어떤 이런 부분은 정말 전국 지자체에서도 아마 어떤 그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렇게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이제 한다 하는 어떤 그런 취지는 정말 좋은 대책 방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방안을 우리 의회하고 선제적으로 같이 함께 이제 공유해서 또 시민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은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또 우리 의회에서 같이 함께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시민들한테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우리 51만 포항 시민들이 이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다시 채우고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같이 소통해서 그렇게 잘 대화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꼭 이렇게 5가지가 잘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렇게 홍보해 주셔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잘 이렇게 읽혀질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명절 사실 제 마음은 뭐 이렇게 다가가고 하겠습니다만은 마음으로나마 같이 이 명절 잘 함께 보내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이렇게 여기 언론인 각 사회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윤재호 예, 쭉 보다 보니까 철강 및 신산업 파견화 일자리 확보 같은 경우는 원래 이때까지 쭉 해왔고 장기적으로 해왔던 건데 앞에도 첫 번째 그 피해업종 긴급 지원이라든지 포항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새롭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겠는데 한 거는 뭐 계속 하는 건지 이번에 새로 하는 건지 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그 피해 업종에 대해서 집중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집합 금지 업종하고 영업 피해 시간 업종 이쪽에 정부가 지원하지만 그거는 안 되고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좀 더 많았다고 보고 우리가 집중 지원하는 부분 그 부분이 특색이 있고 그 외에 지역 다른 것들도 다른 데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다른 데 한번 찾아보면은 한번 도해했는 거 다른 식으로 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처럼 했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그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은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언택트를 해서 지역제품 판로 개청하는 부분도 그렇고 상품권 부분도 서울시가 올해 5,000원이 될 겁니다. 우리 지역에 5,000원 했다는 거는 4,000원? 서울시가 4,000원인데 우리가 5,000원 했다는 거 이거는 우리 인구가 우리가 서울보다 2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하나만 하더라도 제일 큰 야마가 읽으면 안 되지. 큰 하나의 그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세금 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감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없을 겁니다. 아까 얘기한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이나 긴급복지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여기 보면은 시청과 포스코 직원들이 이 돈 나눠가지고 이 간부들이 내가 이래 하는 거 이거 없을 겁니다. 이거 전국에 찾아보면 없을 겁니다. 비록 500 써야 되지만은 이런 내용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줄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 상품권 말씀하셨는데 포항상 상품권이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최근에 지난달에 500억 또 금방 나오고 최근 300억도 금방 첫날에 나왔거든요. 일단 부지런하면 그 다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매를 하지만 일단 시민들은 어떤 대책은 세우고 있겠죠. 그게 골고루 좀 살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으로 좀 어떻게 좀 작전을 잘 좀 짜야 되지 않냐. 예를 들면 이렇게 추진하시겠지만 분기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뭐 첫 번째 못 탔던 사람들은 뭐 첫 번째 탔던 사람들은 한 두 번째까지 세 번째까지는 좀 우선순위에서 좀 배제를 하고 이런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대책들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좀 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는 건 1인당 매입 한도를 지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그걸 또 세대를 나누고 뭘 하고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서 선착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할 수 있는 건지를 그러면 은행하고 이런 거 다 전부 체크해야 되거든요. 이 각 세대별로. 그러면 그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점인데 혹시 그것도 일리 있으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측면에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세대별 이게 골리고 이러는 게 힘드니까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지금 아까 김대호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우리가 특징이 있잖아요. 지금 다른데 시군하고 다뭐 광역까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선택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했거든요. 분야별로. 근데 다른 데는 거의 대부분 뭐냐 보편적 지원을 때려버렸습니다. 어이 1인당 10만 원 이래가 다 때려버려. 그러면 간단하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 선별적 지원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따져나가려고 그러면은 일이 행정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상품권도 골고루 이렇게 주려고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따져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급하라는 골고루 지급하라는 게 아니고 골고루 살 수 있는 어떤 살 수 있는 기회 부여. 기회로. 예, 예. 그런 부분에 사실은 1년 내내 그거 못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밀려서. 또 아침에 가면 뭐 한 10분에 다 팔렸고 네, 그런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항상 불만이 좀 그걸 많아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좋은 의견 있으면 나중에 또 한번 주십시오. 저희들 계속 고민을 해봅니다. 예, 시장님 제가 질문을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우리 포항지는 왜 김만원이 안 들어오는데? 아, 예, 예. 그래야지 그런 얘기하는데 저 심지어는 어른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 아주 참고를 하셔야 돼요. 예. 지금 현재 10만 원 주는 데가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영덕, 울진, 영천 10만 원씩 줘버리거든요. 10만 원씩 줘버리고 그다음에 수도권하고 호남 쪽에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 표가 안 난다니까. 예. 그래서 불리하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집행하기도 편하고 예. 또 사실은 뭐 인기 얻기도 편합니다. 그렇게 편한데 과연 그렇게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하고 또 소요 재원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50만이 든습니까? 그럼 500억이 필요합니다. 500억. 500억이 그냥 확 이렇게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500억 원이 그렇게 뿌려져서 그들은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우선 이 피해를 많이 입은 또 정말 취약계층 이런 데 중심으로 선택적 지원을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지금 4차 재난지원금도 거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정부가 아마 또 보편적 직업으로 또 갈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보고 우리는 이번에는 어쨌든 선택적 지원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해서 영덕이나 울진이나 영천과 차별화해서 우리는 대구만 하더라도 보편적 지원으로 가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택적 지원으로 가겠다.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차별화했어요. 재원 자체도 또 너무 어렵습니다.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돈이 많습니다. 지금 많고 영덕이나 울진도 돈이 많은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하려면 빚내가지고 10만 원씩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번에 선택으로 갔다 말씀드립니다. 10만 원씩 드릴게요.